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특별한 책 한 권을 가지고 왔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감옥에 갇힌다면 무엇을 하시겠어요? 절망에 빠져 하루하루를 보낼까요? 아니면 분노로 가득 찬 시간을 보낼까요? 그런데 한 남자는 감옥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지만 고요와 고독 속에서 읽고 쓰고 생각할 수 있음은 행운이다. 절망적인 상황을 행운이라고 표현하는 이 남자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2024년 12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조국이라는 한 남자가 독거방에서 펜을 들었습니다. 그가 감옥에서 직접 쓴 글들이 바로 오늘 소개할 조국의 공부입니다. 조국은 감옥에서 무엇을 했을까요? 하루 종일 책을 읽었습니다. 그는 이를 패문독서라고 불렀어요. 문을 닫아 걸고 맹렬하게 책 속에 빠지는 시간. 레 미제라블, 태백산맥, 소년이 온다까지. 레 미제라블의 장발장을 보며 그는 무엇을 느꼈을까요? 격변과 시련을 헤쳐나가는 주인공들의 모습에서 현재를 살아갈 힘을 얻었다고 합니다. 자신도 장발진처럼 사회의 편견과 맞서고 있다고 생각했던 걸까요? 태백산맥을 읽으면서는 이념 대립에서 사람을 지키려 한 기백을 배웠다고 하는데요. 과연 그가 지키려고 했던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소년이 온다에서는 트라우마를 대면하는 인간의 용기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 자신도 큰 트라우마를 겪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이 책은 단순한 옥중수기가 아닙니다. 4개의 큰 주제로 나뉘어 있어요. 성장하는 공부, 참여하는 공부, 살아내는 공부, 치유하는 공부. 마치 우리 인생의 단계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성장하는 공부에서 조국은 자신이 어떻게 선비에서 투사로 변했는지 이야기합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한문을 좋아했던 소년이었어요. 맹자, 순자, 사기 같은 고전을 읽으며 현재 이 시공간을 사는데 필요한 지혜를 얻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질문이 생깁니다. 과연 공부란 무엇일까요? 조국은 이렇게 정의합니다. 자기 자신, 인간, 사회, 자연의 본질과 작동 원리를 아는 것이라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공부는 진정한 공부였을까요? 조국은 또 이런 말을 합니다. 무한 출혈 경쟁을 막는 교육개혁이 필요하다고요. 전국 국공립대학을 하나의 체제로 묶어 지역별 특화대학을 만들자고 제안하는데요. 과연 이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일까요? 두 번째, 참여하는 공부에서는 더욱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12월 3일 비상계엄부터 윤석열 대통령 파면까지 조국은 감옥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그가 본 K민주주의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조국은 피청구인 윤석열을 파면한다는 제목의 글을 썼습니다. 감옥에 있으면서도 대통령 파면을 이야기한 거죠. 과연 그는 무슨 근거로 이런 글을 쓸 수 있었을까요? 그가 특히 강조하는 것이 바로 사회권입니다. 사회권은 복지와 다릅니다. 권이란 단어에서 알 수 있듯 이는 국민의 권리입니다. 유엔 사회권 규약에 기반한 사회권을 헌법에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요. 그는 또 지방분권 개헌의 필요성도 이야기합니다. 프랑스가 파리 공화국에서 지방분권 공화국으로 변화한 사례를 들면서요. 하지만 과연 우리나라에서 이런 개헌이 가능할까요? 세 번째, 살아내는 공부는 가장 인간적인 부분입니다. 조국은 감옥에서 만난 한 수용자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이 종이에 승리라는 단어 하나만 적어서 보여줬다는데요. 조국은 이 장면을 보며 깊은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승리는 개인의 부활이자 국민의 승리, 민주주의의 승리를 의미했다고 하는데요. 과연 그가 말하는 진정한 승리란 무엇일까요? 조국은 박종철 열사, 최강욱 전 의원, 유시민 작가와의 우정도 이야기합니다. 특히 우정, 힘들 때 더더욱 빛이 나는 관계라고 표현하는데요. 그에게 진정한 우정이란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성공에 대해서도 새로운 정의를 내립니다. 저는 성공했는지 확인하는 질문은 당신은 행복한가라고 봅니다. 돈도 명예도 잃은 상황에서 행복을 이야기하는 이 남자, 과연 그는 정말 행복할까요? 조국은 자신을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표현합니다. 저는 완전 무결한 사람이 아닙니다. 한계도 있고 흠결도 있습니다라고 진솔하게 인정하면서도 자신이 해야 할 과제를 제시하고 해내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고 하는데요. 네 번째, 치유하는 공부에서는 정여울과의 16년간 이어진 대화가 나옵니다. 2009년 첫 만남에서 조국은 민주주의의 위기를 걱정했고 2023년 두 번째 만남에서는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며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정여울은 조국에 대해 이렇게 평가합니다. 조국의 공부는 권력자가 되기 위한 공부가 아니라 권력을 동료 시민에게 나눠주는 공부라고요. 과연 그의 공부는 정말 그런 의미일까요? 조국은 감옥에서 나오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일로 뜨거운 물 목욕을 꼽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가족과 식사를, 그리고 고향 부산의 어머니를 뵙고 선산에 가서 조상님께 절을 올리겠다고 했어요. 권력이나 복수가 아닌 가장 인간적인 것들을 그리워하는 모습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이 책에 대해 조국의 공부가 세상의 어둠을 비추는 빛이 되길 바란다고 추천했습니다. 조정래 작가는 우리는 대통령을 2번씩이나 탄핵시켜야 하는 위기의 시대를 살고 있다. 이런 불행한 시대를 행복한 시대로 바꿀 수 있는 새 인물이 조국이라고 평가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과연 조국이 이 책을 통해 정말로 하고 싶었던 말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려는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 사회에 진정 필요한 메시지가 있는 것일까요? 그는 책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투쟁하는 자들이 비로소 행복해지는 세상을 꿈꾼다고요. 과연 그가 말하는 투쟁은 무엇이고 그 끝에 있는 행복은 어떤 모습일까요? 정여울은 조국에 대해 마지막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저들은 오직 조국의 사회적 지위만 빼앗을 수 있었을 뿐, 조국의 지성도, 조국의 신념도, 조국을 사랑하는 수많은 사람의 응원도 결코 빼앗지 못했습니다. 이 모든 답은 여러분이 직접 책을 읽어보셔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국의 공부는 2025년 7월 30일 김영사에서 출간되었습니다. 이 책은 정치에 관심 있는 시민들, 교육 관계자들, 인생의 시련을 겪고 있는 분들, 법학도나 사회과학도들, 그리고 진정한 공부의 의미를 찾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감옥에서 쓴 한 지식인의 진솔한 고백, 그리고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인간의 이야기.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시는 건 어떨까요?